자, 오늘은 데이터베이스 보안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DCL, 데이터 제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철벽 요새처럼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작부터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이 가진 그 수많은 데이터들 정말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 창고의 열쇠 과연 누가 쥐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 때문에 우리가 오늘 DCL을 제대로 파고 들어야 하는 겁니다. DCL,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이름은 좀 딱딱한데 이게 대체 뭐냐고요? 아주 쉽게 말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문지기 아니면 클럽 입구를 지키는 덩치 좋은 경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누가 들어올 수 있는지 또 들어와서는 뭘 해도 되는지 이 모든 걸 통제하는 아주 중요한 친구죠. 그럼 이 든든한 문지기가 쓰는 무기는 뭘까요? 의외로 엄청 간단합니다. 딱 두 개의 마법 같은 단어. 이 두 가지 명령어만 알면 돼요. 이 두 개로 모든 걸 컨트롤하거든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바로 한번 보실까요? 바로 그랜트와 리보크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 그랜트는 말 그대로 권한을 주는 거예요. 너 이거 해도 돼 하고 승인 도장을 쾅 찍어주는 거죠. 반대로 리보크는 줬던 권한을 다시 뺏어오는 겁니다. 이제 넌 안 돼 하고 접근 거부 사인을 도내는 거죠. 이게 단순히 데이터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넣고 바꾸고 지우는 모든 작업에 다 적용돼요. 주고 뺏고 진짜 간단하죠? 자, 실제 코드를 보면 더 와닿을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랜트 select on employees to 홍. 이걸 영어 문장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홍에게 employees 테이블을 셀렉트할 수 있는 권한을 그랜트한다. 어때요? 그냥 말이 되죠? 이제 홍이라는 친구는 직원 테이블을 마음껏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홍이 퇴사했어요. 줬던 권한 다시 뺏어와야겠죠?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진짜 놀랍도록 쉬워요. 아까 그 문장에서 grant를 revoke로, to를 from으로 바꾸면 끝! 홍으로부터 employees 테이블의 select 권한을 revoke한다. 이제 홍은 직원 테이블에 접근하려고 해도 문이 쾅 닫혀버리는 거죠. 간단한데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건물의 정문을 열고 닫는 법을 배운 셈이에요. 근데 보안이 정문만 지킨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DCL은 훨씬 더 디테일하게 이 방은 되고 저 방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각 방의 열쇠까지 관리할 수 있는 아주 정교한 녀석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일어날 법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든 직원이 서로의 연락처나 부서는 알아야 업무가 되겠죠. 이건 보여줘야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월급, 연봉, 이건 보면 될까요? 절대 안 되죠. 민감 정보잖아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문제의 원본 테이블입니다. 직원 아이디, 이름, 부서 다 좋은데 저기 보세요. 샐러리열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여기에 직접 접근 권한을 줬다가는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쵸? 자,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바로 뷰라는 건데요.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쉽냐면요. 원본 데이터 위에다가 우리가 딱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여주는 맞춤형 창문을 하나 다는 거예요. 가짜 창문 같은 거죠. 바로 이렇게요. Employee Public Info라는 이름의 뷰, 즉 창문을 만들어서 민감한 월급 정보는 싹 가려버리고 필요한 정보만 보이게 하는 겁니다. 어때요? 이제 우리는 위험한 원본 테이블은 꽁꽁 숨겨두고 이 안전한 창문을 볼 수 있는 권한만 주면 되는 거죠.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원본을 건드리지 않고도 보안을 지키는 방법. 좋습니다. 이제 개별 열쇠를 주고 또 특정 창문만 보여주는 법까지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 해볼까요? 이제는 단순한 문지기가 아니라 이 건물 전체의 보안을 책임지는 보안 설계자의 관점에서 훨씬 더 똑똑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회사가 점점 커져서 직원이 막 100명, 1000명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입사원이 한 명 들어올 때마다 고객 테이블 보기 권한, 주문 테이블 입력 권한, 이런 걸 수십 개씩 일일이 손으로 준다?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실수로 엉뚱한 권한을 줄 수도 있잖아요. 이건 절대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이런 대혼란을 막아줄 구원투수가 바로 역할, 롤입니다. 역할이 뭐냐면요. 아까 말했던 그 수많은 열쇠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마스터키 꾸러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영업팀용 키 꾸러미, 인사팀용 키 꾸러미 이렇게 직무별로 만들어두는 거죠.
익히 꾸러미를 쓰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 3단계면 끝나요. 자, 첫 번째, 크레이트 롤, 세일즈 롤. 영업팀용 키 꾸러미를 하나 만듭니다. 텅 빈 꾸러미가 생겼죠? 두 번째, 이제 이 꾸러미에 필요한 열쇠들을 막 담아주는 거예요. 고객 정보 볼 수 있는 키, 주문 넣을 수 있는 키, 이런 식으로요. 마지막 세 번째, 새로운 영업사원이 오면 이 키 꾸러미, 세일즈 롤을 통째로 딱 건네주면 끝입니다. 와, 진짜 편하죠? 이 역할 기반 관리가 왜 그렇게 강력하냐면요. 보세요. 일단 효율성이 미쳤죠. 신입사원 온보딩이 명령어 한 줄로 끝나요. 그리고 일관성. 같은 팀이면 누구나 똑같은 권한을 가지니까 실수가 없고요. 제일 좋은 건 유지보수예요. 나중에 영업팀 정책이 바뀌어서 권한을 하나 추가해야 한다? 그럼 그 영업팀 키 꾸러미에 키 하나만 더 넣어주면 수십, 수백 명의 권한이 한 방에 싹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보안 관리가 정말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 DCL이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들을 배웠습니다. 그랜트, 리보크, 뷰, 그리고 롤까지요. 이제 이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만의 데이터 요새를 지을 설계도를 그릴 차례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전략들을 딱 정리해드릴게요. 데이터 보안을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거의 헌법 제1조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최소 권한의 원칙. 말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딱 자기 일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최소한의 권한만 주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필요 없는 권한은 그냥 문을 열어두는 것과 같아서 잠재적인 보안 사고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죠. 명심하세요. 최소한의 권한.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요새를 철벽으로 만드는 실전 체크리스트 4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권한을 줄 땐 뭉뚱그리지 말고 아주 구체적으로. 둘째, 개별 사용자에게 주지 말고 무조건 역할을 통해서 관리하기. 셋째, 어떤 역할이 무슨 권한을 가졌는지 꼭 문서로 남겨두세요. 나중에 보면 다 까먹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정기적으로 대청소를 하는 겁니다. 누가 무슨 권한을 가졌는지 싹 훑어보고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치워버리는 거죠. 이 4가지만 지켜도 보안 수준이 확 올라갈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손에는 데이터 요새를 지을 수 있는 완벽한 설계도와 도구가 모두 지어졌습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요새를 지으시겠습니까?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철벽 같은 요새를 만드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